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소방기술사 135회 4교시 1번 문제로 기출이 되었던 화염 길이 계산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쓰레기통에서 화재 발생 시 화염 높이와 쓰레기통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 화염 높이를 계산하시오. 자, 문제에서는 화염 높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묻고 있습니다. 조건은 쓰레기통의 직경 D는 1.0, 쓰레기통 화재의 최대 연소 속도 10g/s, 내용물인 플라스틱 및 쓰레기로 인한 발생 연소율 20kJ/g, 그리고 휘발유의 단위 면적당 최대 연소 속도 55g/sm, 휘발유의 연소율 43.7kJ/g입니다. 화염 높이 계산은 헤스케스타드식을 활용할 것. 자,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헤스케스타드 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식은 화염의 높이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LF, 즉 파이어 플럼의 높이는 0.235 열 방출률의 5분의 2승 빼기 1.02 화염의 직경 D입니다. 공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화재 발생 시 화염 높이입니다. 먼저 쓰레기통만 연소가 될 때 화염 높이는 우선 열 방출률 Q를 구하면 쓰레기통 화재의 최대 연소 속도 m.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식은 m. 연소율 델타 HC입니다.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대 연소 속도 10g/s와 연소율, 쓰레기로 인한 발생 연소율 20kJ/g을 곱해주면 200kJ/s, 즉 200kW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Q의 이 열 방출률의 단위는 kW입니다. 그리고 화염의 직경은 미터이고요. 그래서 D도 주어져 있습니다. 직경 1.0m. 그래서 이 각각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LF는 0.235 200의 5분의 2승 빼기 1.02 곱하기 1은 0.937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입니다. 휘발유와 쓰레기통이 연소가 되는 상황에서 화염 높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차피 D는 주어져 있고 열 방출률 Q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공식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연소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휘발유만 연소가 되는 상황인가, 혹은 휘발유 연소로 인해서 이 가연물들, 즉 다른 플라스틱들이 함께 가열이 되고 같이 연소가 되는 상황인지, 그에 따라 이 Q값이, 즉 열 방출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휘발유만 연소한다고 하면은 휘발유의 단위 면적당 최대 연소 속도와 연소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m. 더블 프라임 a 델타 hc. 자, 문제에서는 요게 주어져 있으므로 55 g/sm 제곱에다가 a의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통의 직경이 1m이므로, 즉 화염의 직경이 1m라고 했으므로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즉 1m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연소율은 43.7kJ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휘발유와 플라스틱이 연소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화재 발생이라고 했지, 이게 플라스틱과 같이 연소되는 상황이라고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를 일부러 꼬아서 낸 건지 아니면 검토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소가 진행될 때는 이 훨씬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부터 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휘발유에서 이제 화염이 발생을 하고 열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전달이 되면서 플라스틱이 용융이 되고 이제 불이 붙기 연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도 과연 단순히 휘발유와 플라스틱의 열 방출률을 합산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산술적으로 휘발유의 열 방출률과 즉 Q.1과 플라스틱의 열 방출률 Q.2 즉 1번에서 구한 이 값이 되겠죠. 이것을 단둘이 합산을 해주는가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고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휘발유와 쓰레기통이 함께 연소가 되는 상황에서 답을 구한다면 이제 휘발유가 연소되는 상황, 그리고 그냥 산술적으로 휘발유와 플라스틱의 열 방출률을 더하는 수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화재가 이렇게 화염이 발생을 했을 때 휘발유와 플라스틱이 같이 있는 경우 휘발유의 연소율이 훨씬 휘발유의 연소율 안에 이 플라스틱의 연소율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유체역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펌프를 서로 용량이 다른 펌프를 직렬로 이제 합산을 할 때도 만약에 양정이 10m짜리와 20m짜리를 합산을 할 때 그대로 30m가 되는 게 아니죠. 보통 20 몇 미터 정도로 양정이 확보가 됩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그냥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래야만 하지만 사실 이 화재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더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결론이나 혹은 추가 고려사항 등의 이 말을 써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경우도 구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휘발유의 열 방출률 여기서 구했죠. 계산을 하면 1887.7kW가 됩니다.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요 헤스케스타드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구한 이 플라스틱의 열 방출률까지 함께 즉 200kW에다가 요 1887까지 더해줘서 이제 화염의 높이 LF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방기술사 시험에 기출이 되었던 화염 길이, 즉 화염 높이 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항상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잡아야 할지 혹은 잡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계산 문제는 정말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어 시험 때 문제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교육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